안녕하십니까. 아들딸 방문 요양의 대표 배종일입니다. 2022년도에 변경된 기초연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종합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목차로는요, 종합편 하나하고 상세 내용 20편으로 해서 총 21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러한 상기 내용을 바로 보시려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 아래에 고정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편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연금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대표 질문 17가지를 요약해 보았는데요. 1번에서 8번, 그리고 17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되고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이신 분입니다. 올해 2022년은 1957년생 생일달이 포함하신 분들이 만 65세가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없거나 상실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되고요. 상기에 이 신청 자격이 있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꼭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신청을 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 기초연금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제외 대상이 아니면 소득 인정액을 조사하고요. 이렇게 소득 인정액을 조사해서 선정 기준액, 소득 하위 70%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2022년도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시게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의 상세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화면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에 상세 내용은 1편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장소는 전국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입니다. 이게 어디서나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또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가서 해도 되고요. 인터넷으로는 인터넷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이때 신청 시 준비 서류를 보시면요, 사전 준비 서류로는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게 필요하고요. 혹시 대리 신청을 하시면 그 신청하시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본인 계좌를 사본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는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해도 되고, 또 각자의 통장을 제출해서 각자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가져가야 되는데요.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는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분의 금융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같이 가시는 경우는 같이 가서 쓰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한 분만 대상이라 한 분만 가시면 안 가시는 분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을 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해당자에 하나는 건데요.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나 통보 요구서나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확인서, 사실 이용 관계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주민센터에 가시면 있는 서류인데요. 가서 쓰시는 건데, 첫 번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이거 기초연금 신청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부가구인 경우는 본인 및 배우자도 동시에 제출해야 되고요. 또 소득재산 신고서, 기초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쓰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상세 내용은 종합편을 참조하시고요. 네, 세 번째로는 소득 인정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은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요. 요거를 갖다가 소득 평가액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소득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근로소득에서는 103만 원을 빼고 거기에 70%만 계산하고요.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무료 임차소득은 100%다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요. 일반 재산, 뭐 아파트나 집, 땅 같은 일반 재산에서는 기본 재산액을 빼주고, 금융자산, 예금이나 적금, 현금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빼주고, 거기에 부채를 빼준 금액에 재산의 연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나누기 12개월에서 재산의 소득 환산을 하고요. 혹시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가액 전체를 다 계산합니다. 여기서 이제 추천사항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상기 계산식으로 계산하는데요. 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득에 대한 공제도 있고 또 재산도 공제후 계산하니까 사전에 모의 계산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관련 기관에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직접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상세 내용은 종합편 7편, 8편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득의 종류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볼까요? 소득의 종류로는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글자 그대로 일해서 근로를 해서 얻는 소득인데요. 이 부부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부부 각각 공제를 해주고요. 각각 공제라는 건 아까 그 근로소득 빼기 103만 원 곱하기 0.7, 그러니까 70% 해주는 거를 각각 한다는 얘기고요. 사업소득으로는 임대소득이 있고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있겠습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이라 그래서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인데요. 이 이자소득에서는 월 4만 원씩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연금소득이라고 하면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의 소득이고요. 공적 이전소득이라는 건 국민연금, 직역연금,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 등이고요. 자녀가 주는 용돈 같은 경우는 사적 이전소득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료 임차소득이라고 있는데요. 무료 임차소득은 시가 표준액 6억 이상의 자녀 수의 집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계산합니다. 이 소득의 계산 방식을 다시 보면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빼기 103만 원 곱하기 70%, 기타 소득의 이런 사업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공적연금, 무료임차소득은 다 100%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일반 재산의 종류와 계산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볼까요? 일반 재산이라 그러면 저희 잘 알다시피 땅, 논밭, 주택 및 건축물을 얘기하고요. 또 임차보증금, 자동차의 차량가에 항공기 선박,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임목재산, 회원권을 다 일반 재산이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산의 계산 방식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서 이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빼주는데요. 이 기본 재산액이란 뭐냐 하면 대도시에 주민등록지가 있으면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중소도시에 주민등록지가 있으면 8,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 농어촌의 주민등록지가 있으면 7,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일반 재산은 여기에 재산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가가 아니고요.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매매가가 5억이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약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되니까 내가 지금 뭐 재산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가 표준액이 얼마인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상세 내용 3편에 있습니다. 3편에 제가 공시지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했는지를 갖다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금융재산의 종류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금융재산의 종류로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이 있고요. 또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이 있고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 임금보수 증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재산 가액은 3개월 평잔, 잔액, 최종 시세가격, 액면가액 등 금융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금융재산의 계산 방식은 이 금융자산을 다 합친 거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한 금액에 재산의 연소득 환산율 4%로 계산을 해서 나누기 12개월 한 것이 한 달 월 소득 인정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편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일곱 번째로는 기타 증여자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인데요. 이 정의는
타인에게 처분된 자산 또는 증여된 자산인데요. 2011년 7월 이후 자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그러니까 처분한 경우 매각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 시가 표준액에서 타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일 또는 처분일로부터 소진시까지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녀한테 어떤 증여를 하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처분하면 그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다른 데 쓴 것이 확인이 안 되면 이렇게 본인 소비분이나 자연적 소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해서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계산 방식은 기타 증여 자산이란 어떻게 계산하냐면 증여 처분한 재산의 가액, 만약에 팔은 가격이 1억이다. 1억이라 그러면 그 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샀는지, 그리고 본인 소비분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자연적 소비 금액을 계산해서 나머지 금액을 일반 재산은 일반 재산으로,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로는 인정받는 부채와 인정 못 받는 부채가 있다는 건 아시죠? 자, 인정받는 부채입니다. 인정받는 부채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일반은행이나 지방은행, 특수은행에서 빌린 돈,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대부 중개업자 빌린 돈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기관이나 주택공상 등 공공기관 대출금 인정받을 수 있고요.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 공제회 등에서 공제회 대출금 인정받고요.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받은 거 다 합계액 다 부채로 인정받습니다. 제3자와 체계나 임대보증금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 예금보험공사가 인정한 부실채권,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다 인정받고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 결정을 받은 개인 간 부채 다 인정받습니다. 신용카드 미결제금 다 인정받는 건 아니고요. 3개월 이상 연체되고 50만원 이상은 부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 인정 못 받는 부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법원의 판결 결정이 없는 모든 개인 간 사채, 쉽게 얘기해서 차용증이나 공정조서를 쓰고 나서 빌린 돈 다 인정 못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 및 그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보증금 인정 못 받습니다. 한도대출, 마이너스 대출 인정 못 받고요. 카드론 및 단기간 1년 이내에 어음할 이내의 대출 인정 못 받고요. 연대보증금만 표기된 건 못 받는데 단 주채무자인 경우만 인정, 부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홉 번째 질문인데요. 3대 감액, 국민연금, 부부 소득 역지 방지 감액이란 무엇인가요? 하는 얘기는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첫 번째로 국민연금 감액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 7,500원의 1.5배인 46만 1,250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감액을 합니다. 이때 최대 감액 금액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의 50%인 15만 3,750원까지만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부 감액인데요. 부부 감액은 부부 2명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건데요. 기준연금액 30만 7,500원에서 국민연금 감액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여기서 부부 각각 20%씩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인데요. 소득 인정액에 이 부부 감액까지 하고 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단독 가구는 180만원이죠. 부부 가구는 288만원이고요. 이거를 초과한 금액만큼 감액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감액을 하고 난 다음에 기초연금액이 0원이면 아무것도 못 받냐, 그렇지는 않고요. 최소 3750원 이 기준은 기준연금액의 10%는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네, 10번째 질문인데요. 소득인정액 계산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이게 소득인정액을 사전에 모의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하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 찾는 방법, 인터넷에서 복지로를 검색해 선택하시면 이 사이트 주소 https 복지로.go.kr인데 이걸 누르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좌측 상단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시고요.
화면 가운데 모의 계산 바로 밑에 있는 기초연금을 선택해서 각각 항목을 입력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직접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9편에 이 기초연금 계산하는 게 복지로에서 하는 게 있고요. 또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9편이나 20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1번 질문인데요.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제 없이 전액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을 50만원 받으시면요, 50만원 전액이 다 소득 인정으로 계산되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 30만 7,500원에 1.5배 46만 1,250원 이상을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고요. 이때 기초연금 감액금액은 최대 50% 15만 3,750원까지만 감액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부부 각각 국민연금 감액 계산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국민연금 받으면 그럼 얼마가 감액되는지 참조 자료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서도 그 A급액이라는 게 다 달라가지고 기초연금 감액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46만 1,250원까지 받으시면 기초연금 감액금액이 없고요. 한 60만 원을 받으시면 약 4만 6천 원 정도, 70만 원을 받으시면 약 7만 9천 원 정도, 80만 원을 받으시면 약 11만 원, 90만 원을 받으시면 약 14만 6천 원, 100만 원 이상 받으시면 15만 3,750원 정도가 감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2번째 질문인데요. 직역연금 받으시는 분 있죠? 직역연금 받으시면 기초연금에 제외된다고 하는데 기초연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령을 하면 기초연금에서 일반적으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외사항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직역연금이 있는데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이때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역연금인데 장애 일시금 또는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등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면, 5년 이전까지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5년이 경과하면 다시 기초연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령하여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직역연금이 있는데요. 뭐 퇴직 일시금이라든가 퇴직수당, 사망조의금 등은 받아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특례 지급 대상인데요. 기준연금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 기준연금의 50%에 15만 3,750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인데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에 도달할 당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은 특례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직역연금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13편을 보실 거를 갖다가 추천하겠습니다. 13번째, 고급 자동차 기준과 예외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고급 자동차란 차량 배기량이 3000cc 이상 고급 자동차입니다. 가격 상관없습니다. 새 차건 중고차건 3000cc 이상 고급 자동차고요. 그리고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 고급 차량입니다. 배기량 상관없습니다. 배기량이 1000cc래도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은 고급 자동차인데, 요때 차량가액이라 신차 가격이 아니고 내가 차 살 때 뭐 5년 전에 4천만원 주고 샀다 이거 아니고 보험개발에서 산정하는 현재 기준 차량가액입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가지 중 한 개라도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예외 기준이 있어요. 예외 기준은 뭐냐면 차량 배기량이 3000cc 넘고 4천만원이 넘어도 마가 차량이, 이게 차가 생산된 지 차량이 10년 이상 된 차량은 그냥 고급 차량이 아니고 그냥 일반 차량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된 경우도 일반 자동차로 계산하고요. 압류 등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도 일반 자동차로 계산합니다. 요 상세 내용은 좀 15편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4번째 질문인데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8가지 기준이 무엇인가요? 자, 첫 번째,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고요. 자, 만 65세 미만 절대로 안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셔야 돼요. 소득과 재산 등으로 산정한 소득 인정액이 상위 30%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 하위 7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차량 소유자 안됩니다. 콘도, 골프, 승마, 요트, 고급 체육시설 등 고급 회원권 소유자 안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원칙적으로 안되는데 예외 대상이 되시면 기초연금도 수급 가능하니까 상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이면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되는데 귀국하면 귀국 후 다음 달부터는 다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금고 이삭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 행방불명 실종 선고자, 거주불명 등록자, 국적상실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등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역시 상세한 내용은 종합편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5번째인데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네, 많죠. 자, 첫 번째, 사업자 명의대여입니다. 사업소득이 전액 수급자 재산으로 산정되고요. 자동차가 자녀와 공동명의로 있는 경우 고급 자동차면은 기초연금 탈락하시고요. 일반 차량이시면 전액 수급자 재산으로 산정하고요. 자녀에게 재산이나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그 경우 증여금액이 다 일괄 공제되는 게 아니고 기타 증여재산의 계산 방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나머지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녀로부터 현금을 차용하는 경우 부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부채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녀와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요, 임차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시가 표준의 6억 원이 넘는 자녀의 집에 주소지가 있고 거주하는 경우 이때는 무료 임차소득으로 계산해서 소득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를 수익자로 보험 부부하는 경우 많으시죠. 이 경우는 이 보험의 해약 환급금은 수급자 재산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세 내용은 18편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6번째인데요. 변경신고는 어떠한 경우에 하나요? 자, 크게 첫 번째, 인적사항 변동이 있을 때, 크게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의 사항인데요. 첫 번째, 인적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결혼이나 이혼, 사실혼이나 사실이혼했을 때 배우자의 사망, 주소지 변경 등, 그 다음에 수급권의 상실 사유, 사망이나 국적상실, 국외 이주,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및 변경 등, 또는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하거나 국외 처리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취업했거나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근로소득이 변경하였을 때,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휴업, 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사업소득이 변경한 경우 예금이나 증권, 채권, 연금 상품, 주택이나 농지연금을 포함 등이 변경되었을 때, 공적 이정 소득,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또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경우, 또는 국민연금 관련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 신고 시기는 변동사항이 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신고 장소는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전국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17번째인데요. 부동산 폭등은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네, 첫 번째로 부동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분들이 불리하고요. 또 대도시가 지방보다 불리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부가구가 단독가구보다는 유리하고요. 부동산, 그럼 이런 부동산 공시가격 오른 게 언제부터 적용받나요? 2021년 4월 달에 부동산 공시가격 했는데 신규 수급자는 2021년도 11월 달부터 적용받고요. 기존 수급자는 2021년 4월 달에 공시된 그 가격이 2022년 4월 달부터 적용해서 소득 인정액을 다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17개를 갖다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보시려면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 아래에 제가 그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링크에 들어가셔 갖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정일이었습니다.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기초연금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들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